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했습니다. 북한군 부업선을 타고 내려온 이들은 일단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웅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2023년도 10월 강원도 동해상으로 가족이 탈북한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한 6, 7년 만에 처음 있었던 가족 탈북이었는데요. 그 주인공 오늘 우리 예양씨의 탈북 동기와 또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북한에서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예양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 23살이요. 23살이랍니다. 야, 정말 꽃같은 나이죠.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시죠? 한 3년 지나면 이제 이 친구도 사회에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온 지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저해서 그런 점 양해 바랍니다.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얼마나 걸렸죠? 이틀 걸렸죠? 이틀 걸렸답니다. 이틀. 와. 정말 대통령이네요. 우리 탈북민들 대체로 5년, 10년 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틀 만에 왔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을 딱 맞닥뜨렸을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뜻밖이라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냥 거기선 상상만 해왔었으니까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성공한다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떠났는데 갑자기 도착을 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현실감이 안 나고 기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내가 과연 여기 온 게 잘한 걸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죠. 그 도착해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어요? 북한에서 알고 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 예양씨에게는? 선진국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엄청 저는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북한과는 대비도 안 되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이루며 산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어요. 한국 가면은 배는 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을 톡 봤을 때 이 나라에서 부닥칠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다. 이 말씀이죠. 한국에서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이 어민이었어요. 저희 보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지? 알아차렸나? 하고 네 그래요 하니까 저희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착한 데가. 그런데 갑자기 잘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내가 선택을 잘 하긴 했나 봐. 그러니까 북에서는 지금 쌀값도 엄청 올라가고 비싸고 진짜 식량 문제로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배원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고 단지 저는 돈도 벌고 했지만 그게 이제 돈 벌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돈 벌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중국이 열려야지 돈을 벌어지는데 그 자꾸 차단됐다 열렸다 막 이러니까 대북 제재도 하고 하니까 되게 불안하고 좀 그런 거예요. 일단 대북 제재 되면 유통이 안 돼서 보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요. 그 사회에서 사는 게. 언제 어떻게 정지되고 언제 이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이제 딱 서면 그러면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 살던 것을 진짜 버리고 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3월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고 볼 수 있죠. 선뜻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3월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밀려서 10월에 온 거네요. 10월에는 그래도 그때는 또 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렸어요.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엄마는 안 가겠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맞춰서 온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혼자 떠났으면 나 혼자 잘못돼도 그래도 가족이라도 무사하면 다행이다 싶은데 온 가족이 같이 배를 타고 온다는 건 우리 예양 씨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우리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북한에 코로나 한 명도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뭐 주민들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북한 뉴스에서.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양 씨 코로나 걸려본 적 있어요? 네, 저는 걸려봤어요. 코로나를 걸렸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나왔어요? 북한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렸었어요. 정말요? 근데 초창기에는 안 퍼졌어요. 이제 마지막 무렵에 2022년도 5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게 2022년 5월 12일 날에 퍼졌어요. 그때 전체 봉쇄가 이제 다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 3, 4일, 5일 내로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열이 저는 43도까지 나고 엄청 알았어요. 이 약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차단되고 하니까 약도 들어오는 게 없고 엄청나게 비싸고 약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런 약이랑은 또 괜찮았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백신이라는 거는 맞아봤어요? 그 코로나가 퍼진 다음에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을 실질적으로 맞았어요. 코로나 앓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방역소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퍼진 다음에 네. 조금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열리잖아요. 한 달만 딱 차단해가지고 전국이 다 차단해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다 섰다 네. 그냥 다 딱 세웠죠. 모든 걸 세웠어요. 모든 걸. 다 퍼졌으니까. 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죠. 직장에 출근 못하죠. 이게 모든 업이 다 선 거예요. 물론 업체도 없었지만 네. 그때는 돌아가는 업체도 별로 없었지만 근데 안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다 이전에 잠복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파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그 상황에서 터졌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막 터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좀 백신이 변화되고 그래도 좀 많이 유할 때 엄청 좀 그래도 편안할 그런 그때 이제 만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첫 시기였으면 아무런 네. 대책도 없이 다 죽었죠. 했으면 네. 그냥 많은 사상자가 났을 텐데 네. 그나마 좀 변종이 되고 네. 사람들이 몸이 어느 정도 네. 익숙해져서 좀 면역이 생겼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뭐 우리 동네가 만약 인구가 한 700명이 있는 마을이다라고 네. 한다면은 거기에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났어요? 코로나로 사상자가 났죠. 그건 왜냐면 축백나무하고 보드나무 우리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코로나에 와 열내림 약으로 어차피 약이 없는 걸 다 아니까 그 실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민간요법인가 네. 축백나무라? 축백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축백나무 잎하고 보드나무 잎을 먹으라고 방송에서 되게 부르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갑자기 걸어가던데 뭐 사람들이 보드나무에 막 올라서 보드나무 가지를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신기하네 하고 물어봤어요. 왜죠?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열병이라고 말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열병이 퍼졌으니까 이걸 빨리 뜯어서 이제 이거를 우려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다음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당황스럽게 막 사람 시켜서 그걸 막 뜯었어요. 뜯고 집에 가지고 오고 축백나무도 또 이렇게 해서 뜯고 왜냐면 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잖아요. 그거 다 없어지니까 나무 가지가 다 없어지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아프니까 엄청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극약이라서 많이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보드나무 잎이 실질적으로 민간요법으로는 열내림 약이에요. 근데 그걸 축백나무와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강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면역이 없고 용량이 딸린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죽는 사망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막 이렇게 TV도 나올 정도로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창 앓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저도 코로나를 앓기는 했는데 열이 43도까지 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열이 43도. 야, 북한에서 열이 그렇게 난 진짜 열병이라고 할 만큼.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랑 북한 주민들이 식량 문제는 정말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직결된 문제인데
그 코로나로 모든 집들이 문을 닫고 서로 상호간 만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그 식량을 저축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었죠.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코로나보다 굶어서 네.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맞아요. 더 그런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마 딸이 안고 죽고 그 이민바장이 열 이렇게 젤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안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뜯어보니까 안고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례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네. 식량도 없는데 돈이 있어서 약을 살 수도 없을 아.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열병으로 거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약국에 그러니 그냥 많은 사상자가 났겠어요. 그 사람들 장례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지금 서로가 격리돼서 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인데 장례식을 해줘야 될 거죠. 장례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산에다 묻어버려요? 그렇죠. 산에다 묻어버리고 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묻어버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상에 이제-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 기간엔 다 미국도 힘들어. 그 경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진짜 이전부터 힘든 북한이 그런 걸 3년을 겪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맞아요. 제일 힘들어진 게 우리 주민들이에요. 되게 그렇죠. 어려워진 게. 왜냐면 벌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굴리다가 그냥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대로 망하고 없는 사람들은 또 되게 빡빡해지고 아예 없어지고 맞아요. 중간 사람들은 또 중간 사람들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수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구석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요. 왜냐면 10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네. 되니까 물건이 잠겨있는 물건은 대폭리를 받고 엄청. 그리고 조그만 돈이라도 그걸 남겨야 마진을 남겨서 살던 사람들은 그냥 미천까지 다 까먹고 그죠? 아휴,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코로나가 우리 한국 보면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말까지 근 엄근 2년간 동안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분위기를 했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다라고 봉쇄한 기간이 몇 날 정도 되었었어요? 30일이라고 했죠. 딱 30일만 봉쇄를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그래도 자유롭게 오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기간 동안에는 전국이 다 차단했었고 그건 완전 봉쇄네요. 그리고 이제 평성 쪽에서 퍼졌다 하면 평성 쪽에만 차단을 하는 지역적인 거예요. 봉쇄하고. 지역 봉쇄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 착용, 이제 뭐 손소독 막 이런 거 복잡하게 계속 하면서 그냥 이제 흘렀어요. 왜냐면 아픈 사람들이 열이 나면 그냥 막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대책이 없잖아요. 격리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앓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고 뭐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픈 상태에서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숨기고 그냥 다니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당장 쌀이 없는데 활동을 안 하고선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격리돼서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거나 뭐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경제 생활이 그냥 서버리니까 그걸 숨기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 생활도 하고 그러면은 그 코로나 상황 시기에 혹시 결혼이라던가 또 북한에서는 또 그래도 환갑을 또 세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행사 문화는 어떻게 했었어요? 결혼식 날에는 이제 사람들 많이 정하고 못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게 되어 있었고 그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대학 이제 학생들이 집에 와서 놀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린 것도 있지만 10년이란 군사복무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차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평양 대학을 다니고 함흥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와보면 또 이제 저처럼 나이가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딱 잡는 거예요. 살자고.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재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는 재정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재정이 있는 사람들 같고 저도 결혼식에 초대해서 많이 갔었는데 재정이 있는 건 좀 있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고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능력 만능주의여가지고 그렇죠. 웬만해서는 자기의 소득 안에 다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네, 되죠. 정말 서거기처럼 사람들 등급을 매겨서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허위허식하고 탕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없는 그렇죠.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부자들 일명 돈주들로 해서 북한 결혼식 문화도 근데 그것도 한국으로 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나마 코로나 시기에 나라 형편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봉쇄를 하고 네.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냥 지역적인 봉쇄, 가옥에서만 봉쇄를 했다. 격리를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마스크 있잖아요. 유엔에서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북한은 또 대북 제재로 해가지고 해외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그 마스크 우리가 TV를 보니까 이렇게 막 천으로 만들어 했더라고요. 그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유엔에서 나오는 이런 버구병 마스크를 썼어요. 그죠. 그런 거 썼는데 이제 그 빨아서 쓰는 거 있죠. 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네. 그냥 씻어서 또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 일회용 마스크인데.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게 뭐가 보호가 되는데 이제 뭐 어차피 안 쓰고 다니냐 그걸 씻어서 계속 쓰냐 그건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막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마스크 안 끼면 되게 처벌받았어요. 엄청나게 처벌해가지고 무조건 다 쓰게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나마 이런 마스크를 쓰고 지금 생활청와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당연하죠. 북한 코로나 상황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어떻게 온 가족이 탈북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봉쇄가 심해가지고 배가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고 제가 알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탈북 작전을 온 가족이 쑥덕쑥덕 꾸몄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다 꾸몄어요. 우리 예영 씨가요? 네, 엄마하고 이모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타기만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배를 이게 내보냈는데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이 좀 나오고 그때는 북한에서 23살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배 손주를 했어요. 배 선주였어요? 대박이다. 와. 아니 그럼 던주잖아요. 네, 북한이 던주잖아요. 대박이네. 이제 배를 내보내서 거기를 잡아오게 하는 선주였다. 네. 저 고기잡이 배가 아니고 우리 배는 조개잡이였어요. 한척에 있었어요. 한 척이었죠. 한 뭐 척이요? 제가 몇 척 있어요. 막 상상을 했어요. 네, 아니요. 한 척 네. 있었었는데 그게 조개라는 게 이게 고기를 해서는 안 돼요. 고기가 수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중국으로 다 빠지는데 그 조개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네. 여기하고 좀 틀리는데 이름을 말하면 밥조개, 커조개, 뭐 이런 참조개, 명주조개랑 다 수출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잡아오는 게 솔직히 그 이제 잠수공들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선 네. 배운력이 잘 되려면 그리고 운이 따라야 돼요. 네. 나가서 좀 많이 잡아와야지.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상품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맨 처음엔 막 한 톤, 두 톤씩 막 잡아들였는데 상품 가격이 엄청 없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갑부가 됐죠. 엄청나게. 근데 이제 국가에서 다 틀어지고 이제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바치기만 하죠. 바치면 가격이 막 6만 원짜리였는데 옛날에 5, 6만 했었는데 그거를 2,700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국가에 또 40%라는 걸 또 바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야지 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나라의 수수료를 한 40%씩 네. 내면서 네. 처음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전투를 해요, 선조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잠수하다 보면 한두 명 죽어나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선조가 되게 큰 손실을 보게 돼요. 돈 손해배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면 악이 나는 거예요. 누구 저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본 거에 이제 사람 한 명 죽는 것도 다 그렇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조들이 다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투쟁을 했거든요. 뭐 여기처럼 막 넣어줘요? 막 네. 이렇게? 우리 진짜 이렇게 하면 다 나가겠다. 여기 이제 기지에서 탈퇴하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지 단위 책임자가 또 이제 우에다 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검열이 내려오고 막 이러다가 30% 떨어졌다가 20%까지 떨어졌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조금 숨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뭐 돈이 솔직히 세탕 3일발이 뭐 3번 나갔다 오면 못해도 솔직히 차려준 게 400~500만 원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 이제 다 잘리고 나면 우리한테 차려주는 게 15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 배운영 하는데 돈 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게 벌어줘도 네. 잠수공 미기고 막 하는 게 쌀값이 엄청 비싼데 저비료 뭐 엄청나게 나가요. 그 일을 몇 년이나 했어요? 저는 얼마 안 했어요. 1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도 23살이 선주였다. 막 충격입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연서, 없어요. 최연서. 거기서도 없었어요. 그쵸. 거기서도 없다 보니까 이제 복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저를 못 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인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북한의 여자의 1등 신부감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우선 평양 출신이었고,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고, 또 23살에 여러분 진짜 예뻐요. 제가 남남북녀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도 해주시지만, 네,
제가 본 이 친구는 얼굴이 정말 작고 정말 너무 예뻐서 이 모자이크가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 근데 우리 이 친구가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고, 그리고 아직 고향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부탁으로, 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의 인기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주를 하면서 조개잡이를 했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딱 대한민국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아, 그게 이제 3월에 제가 그렇게 가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돈을 버는데 조심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좀 벌이가 되고 할 때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일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 했으면 자살해 죽었어.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너는 어린데 여자가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서 못해. 시집을 가 차라리. 남자를 얻어. 저는 그 말에 저 절대로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그 악에 더더욱 이제 유지를 했죠. 그걸 견디고 이기고 막 그러면서 내가 좀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손주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한 그쵸? 4, 5천 달러에다가 위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위안이면 한 4천만, 4,500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친구네. 배를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배를 사자면 그 이제 문건 값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나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 그만큼 들어오는 걸 봐서 하는데 솔직히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러게 엄마가 대줘서 엄마한테 네. 미안하긴 한데 네. 집돈이 다 그게 집 담보로 예, 해서. 집 담보가 아니고 엄마가 돈을 미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돈을 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는 형이라서 우리 집은 좀 그래도 밑잠재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어머니부터가 똑 부러지시구만. 우리 어머니를 좀 욕심내고 싶은 이 마음은. 그랬는데 네. 이제 엄마가 보고 제가 그걸 하겠다니까 엄마는 저를 이게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전부에 이제 이모랑 같이 이제 다 이제 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망쳐버리면 우리 집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집을 막 일도 세우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크고 근데 되게 이제 복간들이 못 살게 하고 막 그때 머리 빠고 죽고 싶고 저 자살까지 해봤어요. 진짜? 네. 왜? 왜냐면 저 친구.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제가 벌을 벌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는 죄인이다 막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뭘 쓰라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압박감이 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네, 탄압했구나. 계속 타라. 왜냐면 어린애가 청년동인 생활을 안 하고 너는 이래 배손주를 한다. 이게 잘못된 거다. 남편도 없이.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직 그걸로 해서 보위부, 감찰관, 검찰서, 뭐 82 상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검열다니까 매일 오토바이 타고 와요. 매일 차 끌고 오고. 82 상무가 뭐예요? 82 상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새로 종합 상무거든요. 걔네들은 한 번씩 오면 처리하는 돈이 또 엄청 나가잖아요. 그게 다 뇌물이죠, 예. 그냥. 잠수공들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엄마가 돼요. 그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책임져줘야 돼. 손주니까. 그 사람들은 나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이제 다 이제 골머지고 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저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해보니까 마음 고충이 손주를 해본 사람이 이걸 알아요. 그 이제 나이 좀 있는 이제 젊은 사람도 이제 장가를 안 가고 그런 손주 배우님을 하다가 배 한 척을 더 뿔거쳐 두 쪽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지독했거든요. 처음에 엄청 안 돼서 막 속상하고 엄청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약하게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저 일이 안 되고 막 할 때는 야 간다 했는데 내가 죽어도 가두지 않고 계속 가니까 자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아 진짜 잘못했다고. 네, 너는 인정한다. 네, 너는 인정한다.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기시장도 처음엔 저한테 막 야 하지마 막 하지마 너 안 돼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해봐. 네, 힘을 주는 거예요. 너 해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식모를 쓰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모가 같이 이제 저를 도와주러 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모 보고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이모 남한으로 갈까 하니까 우리 이모 갑자기 얘 머리가 또 돌았네. 너 더는 시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뜬금없이 뜬금없이 말 잘하고 걔도 역시 뜬금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려고 했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또 역시 간둘까봐 이모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겠다고 붕뜨게 했다가 또 싹 가라앉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모 나 진지한데 진짜 가볼 마음 없어? 근데 사실 그때 농담이었어요. 살짝 농담이었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누워서 생각하기에 식상으로 오는 길은 다 막아버렸으니까 아예 방법이 없는데 인생을 바꿀 길이 배로서 있잖아요. 이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배라는 게 역시 차나 같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못 간다는 게 좀 바보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꽉 차이는. 나는 네. 배가 있어. 네. 바다까지 나가면은 네. 할 수 있어. 제가 더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이런 사회에서 못 살겠다 한 제일 처음으로 동기가 제가 어디 이제 원산 나가고 함흥 나가고 할 때마다 옷차림을 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치. 다닌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청년동맹 애들이 나를 못 살게 해요. 너 오라 가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불순이 돼요. 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불량배예요? 불순이란 게 뭐죠? 이제 뭐 원스님 방침에 의하면 너 같은 애들은 뭐 어떻게 하라, 사람 취급을 해주지 말라 했다 뭐 이러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게. 왜냐면 어떤 너무 촌스럽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에서 파는 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사 입었어요. 그게 뭐가 죄가 돼요? 요즘도 네. 청년동맹에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단속해서 막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 어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이 난 거예요. 사랑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갈 때마다 이제 걸리고 하니까 저는 나 이거 예뻐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요. 그 엄마라 해도 난 엄마 말이 납득이 안 되면 안 해요. 근데 걔네가 나보고 그러는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강단이구만, 우리 이 친구. 그래서 나는 뭐 청바지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회색의 뭐 격자무늬 있는 주름바지 입었지만 살짝 짧게 입었어요. 무릎 위로 올라가게. 그 여기로 말하면 칠보바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야, 식으로. 저번에 그 남북의 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칠보바지 입었다고 나라에서 엄청 막 뭐라 하더라고. 지나가는 거 보면 다 그 정도는 입고 다녀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저뿐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갔거든요.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하지 않지 않아요. 계속 해요. 요즘 북한의 MZ세대. 맞아요, 맞아요. 장마당 세대. 이제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러니까 악이 생긴 거예요. 나 이 사회에서 진짜 못 살겠다. 너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에 어떻게 그 가족들을 다 태우고 그게 이제 제가 무사히 봉쇄를 빠져나올 수 있었나? 제가 처음에 3월에 오려고 했었을 때 너무 상험했어요. 검열 단위가 너무 상황하고 솔직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되게 사람 한 명 태우는 거 정직원이어야 되고 엄청나게 검열이 빡빡했거든요. 거기다 소해에서 탈북했잖아요. 그 소해에서 탈북한 이후로 더더욱 빡빡해진 거예요. 우리한테 타격이 엄청 컸어요. 그렇죠. 정렬력이 아닌 사람은 못 태운다 뭐 하면서 요만한 여유도 안 줬어요. 계속 검열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료를 하다 보면 좀 그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안겨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저를 믿어주고 대부분 보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처소하고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소 단계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배를 빡빡스럽게 검열을 안 했거든요. 검열하는 사람들과의 커넥션, 무슨 이런 뇌물을 또 잘 줬구만. 그것도 예쁘기도 하고. 뇌물을 잘 준 것도 없어요. 네, 걔네들이 그냥 편했어요. 어린 음. 애들도 있었고 하니까 그냥 처소 단계는 솔직히 뭐 별로 준 것도 없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게 처소가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마음속에 어지 갈 마음이 있었기에 그 단계를 이제 편안하게 걸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두를 이제 올 때는 그 부두에서 안 왔어요. 부두가 엄청나게 많은데 검열이 빡빡한 부두가 우리 부두였고 그리고 검열이 없는 부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이모가 이제 너 머리 덜었니? 했을 때 잠깐만 이모 내가 이모하고 엄마 태우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하고 다시 생각했는데 15분 만에 생각났어요. 이게 있네 이런 방법이. 물론 다 모험이고 위험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모 나 이제 진짜 갈 거야. 학교에 엄마를 설득시켜 했어요. 근데 이모가 엄마를 설득시키는데 엄마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딴에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린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또 상황. 엄마는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군님을 두고 가면 안 돼. 우리 알았어요? 집안은 우리 엄마가 더 했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정작 이제 뜨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가고는 싶지만 혹시 뭐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엄마를 협박했어요. 엄마 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소리 걸고? 네, 엄마가 이제 성격을 알거든요. 저는 하려면 하는 그런 형이라서 엄마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죠. 엄마는 뒤돌아보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엄마는 이제 딸이 그렇게 엄마 나이쯤 돼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면 가슴 아프지 않냐고. 나는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진짜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진짜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에서 엄마 살아보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다가 죽는다 해도 앞으로 나만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딸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기서 납득이 된 거예요. 그래. 딸이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어머니들 안 나서겠어요. 목숨이 아무리 하나가 아니라 정말 가다가 뭐 잘못될 수 있다고 해도 이 딸만은 전 거색을 보내드리고 싶은 어머니 마음이죠. 그죠. 그냥 엄마가 딸에게 저를 이렇게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엄마가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안 왔어요. 엄마 버리고는 저는 못 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배에 태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왔고, 내가 이제 14일 날에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3, 4일 만에 그냥 와버릴 무조건 생각. 해야 되고 성격도 급하고. 뭐 집을 팔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다 안 다치려고 했고. 다 뒀어요. 그냥 몰래. 모든 건 다 뒀어요. 야간 둬주니까 그냥 이제 배에 나갈 비품, 준비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능력이 없진 않았어요. 그 정도에는 머릿속에 쫙 있어서 하루 종일이면 했어요. 정확히 저는 저녁에 밤중에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엔진을 이제 기름을 디젤료도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길 노선도 다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한 며칠 새에 다 해버렸어요. 엔진 싣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딱 떠나기 전에 했어요. 왜냐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부두, 단속 없는 부두에다 배를 댔어요. 네. 근데 해상 경보가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야, 이 친구 진짜 강단이네요. 네, 저는 정말 두만강물, 압록강물에 들어서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이 친구는 그 바다를 보고 저기를 건너서 한국을 가겠다? 와, 그래서 해상 경보가 끝나고 출발을 한 거예요? 끝나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을 하나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같이 가려고. 그래도 설득시킬 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전에도 설득 한 번 시켰었고, 근데 두 번째는 과연 될 수 있을까 해서 혹시라도 해서 가지 않을래?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가! 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거기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엄청 좀 안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또. 그 친구 지금 고마워 하겠는데? 엄청? 그럴까요? 네. 엄청 고맙죠. 이런 동기부여가 어디 있어요? 서로가 고맙긴 하죠. 그치. 서로가 고맙지. 네. 아우.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또 한 명의 이제 엄마 없고 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또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저보고 그러는 게요. 왜지? 그래도 내가 믿고 말을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말을 안 하거든요. 너 가겠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단마대 이렇게 성격이 되게 급하니까 네, 왜 가려고 하냐고. 여자가 이런 생각하는 거 자기 처음 봤다고. 자기는 중국까지 배 끌고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쉽지 않고 지금 환경에서 왜 가야 되냐고. 좋지 않냐고. 손주도 하고 지금 인기도 대단했었거든요. 저 인기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에서 왜 가냐고. 남들은 진짜 어려워도 갈 마음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가고 싶어. 가겠냐 안 가겠냐만 대답해. 그러니까 너 가서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그게 중요할까? 가는 게 나는 중요해. 도착만 하면 그 다음엔 그때 그거 알아서 할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생각해. 그 도착하는 게 나는 문제야. 죽을 수도 있어.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밤새 생각을 해보겠다고 다음날에 이제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 친구는 안 가겠다. 못 믿겠다, 나만을. 되게 속상했어요. 한국을 못 믿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좀 교육을 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방송을 봤으면 모르겠지만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봤던 방송을 말하면 되게 청살감이거든요. 그거를 말을 못 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설명 못 하겠어요. 나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진짜 괜찮아. 나 믿고 한번 와봐. 근데, 그냥 설득을 했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또 총각이잖아요? 그러면 또 나하고 앞으로 또 나 너 믿고 왔는데? 너 나하고 살아. 막 이러면 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치. 그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차라리 안 가면 내가 배를 운전할 거야. 배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그 떨고 있었어요, 많이.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이 동요가 생길까봐 그렇지. 저는 한시도 그 옆에서 떨어 앉았어요.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빨리 해상경보가 풀리길 바랬죠. 그게 딱 풀리는 즉시 딱 붙잡고 가자 이제.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밤에 준비를 다 하고 엄마하고 이모를 몰래 먼저 태웠어요. 태웠는데 그 배는 위에는 그렇게 생겨도 밑에는 또 사람이 한 6명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배가 그래도 조금 컸죠? 크네, 규모가? 네, 크죠. 그게 이제 생산물도 한 톤 반은 들어가요. 목선인 거죠? 목선이 밑에 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엔진은 한 몇 마력짜리 올려놔요? 22마력. 22마력짜리 네. 엔진을 네. 올려놓고 1.5톤급이다. 네. 와. 거기에다 이제 추울 수 있잖아요. 이불도 싣고 먹는 쌀도 싣고 먹는 거 간식불을 되게 많이 실었어요. 저는 라면도 막 싣고. 그래 엄마가 지금
야,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 하고 엄마가 딱 태어나니까 이모하고 엄마가 이 물짝 벌리는 거예요. 다 해놨어요. 이렇게 물자가 많아. 네.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엄마 지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한국까지 다 못 먹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엔진 기름 디젤로 빼곡히 채워 있어요. 지금 100km 실었거든요. 얘가? 하니까 엄마는 지금 그때 좀 인정했나봐요. 저를. 그러게. 네, 능력을 좀 역시 내 딸은 인정했죠. 여장군이야. 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앉아서 있고 이 열쇠를 채웠어요. 그 칸을, 선우실 칸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같이 가자 해서 10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엔진 소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이게 배를 탁 타면 여자가 배를 안 타요. 재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탁 배를 타니까 사람들이 듣게 된 아직도 건 북한에 그런 남전 여비가 네, 있네요. 있죠. 나도 많죠. 차 가지고 네. 다니는 장사를 했는데 제가 대형단에서 낮은선봉으로 다녔거든요. 낮은선봉까지는 못 들어가고 방진까지 가서 제가 이렇게 네. 목재를 가져간 거기서 넘겨주곤 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다 씌워놓고 나는 이 차의 주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안 탔어요. 가다가 차가 사고 나거나 펑크가 날까봐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안 타고 그렇죠. 네. 운전사가 타고 데리고 다니던 일꾼 애들을 태우고 그리고 탔어요. 여자를 재수들이 보는 거죠. 근데 배도 그렇구나. 네, 배는 더 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이 그래도 배수리랑 하면 제가 이제 남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 기간을 또 배웠어요. 배 기간에 네. 대해서? 뭐 이게 뭐 분사구고 이건 뭐고 이건 어떤 때 이게 교체해야 되고 이걸 하나하나 배웠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섞여서 돈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배에 직접 타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뒹굴해 보는 거죠. 근데 내 배에 내가 올랐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죠. 배를 통해서 내 배까지 가야 되면 어차피 걔네 배를 밟는데 어떻게? 기분 나빠도 나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아. 그냥 그러면 에이씨, 안 되는데. 예. 재수없는데, 오늘? 예. 근데 되게 돈 잘 들어왔어요, 그 배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붙을 거야. 막 그러면서 탔거든. 지금 미안하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타게 됐는데, 갑자기 그 경비생이 우리가 이제 기름 싣고 막 이러다니까 그거 들고 막 계속 이렇게 나르는 게 좀 다른 배들도 이제 배 준비를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좀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배들도 막 배 준비하고 붐비고 바빴어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의심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엔진 소리가 밤에 딱 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그래서 저는 손준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1초 동안에 머리카락 살짝 건너서는 거 있죠. 그치. 이게 놀랐지.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일 배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부두가 이제 저쪽으로 좀 돌아가면 있거든요. 지금 바로 돌리려고요. 직접 타려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직접 그냥 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딱 했는데 처음에 되게 서툴어요. 왜냐면 그 배에 이제 그 뭐 다치란 걸 올려야 되는데 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막 행복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서툴어요 모든 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도 같이 갈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걸 이제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배를 이제 딱 가는 걸 잡아가지고 그래도 한 1년 배 끌었으니까 그 다음에 탔어요. 타고 나는 들어가 있을게 경비정이 떠 있어요. 하나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 혼자서 뭐라 하고 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무사히 넘기는지 그것도 좀 긴장됐거든요. 그치. 근데 다행스럽게 넘겼어요. 그리고 해상 경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다에 배가 뜨는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조용했어요. 일단 탁 뜨니까 되게 자유. 도착은 안 했지만 벌써 시도해서 거기 탔단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뭔가 이제 다구리에서 나온 심정. 그 자유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가는 거야 진짜? 그리고 너무 좋다. 한국에 오면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나만을 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어떡해요? 모르지 않았어요. 어떡해? TV를 시청했었거든요. 녹화물이 이제 직접 방송을 써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원래 계속 봤어요. 북한에서 한국 방송 네. 녹화물이 오는 거를 TV를 잡아서 볼 수 있다? TV를 그냥 이제 연결해서 안테나를 이제 조절하면 방송이 직접 우리한테로 그게 이제 볼 수 어떤 있는 방송인지 기억이 나요? KBS 방송 KBS 방송이 네. 북한 간다고요? 네, 그런 거 우리 자주 봤어요. 어머, 어떡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이쪽으로 와버린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좀 배를 뜬금없이 하려고 한 원인도 아마 그런 데 있나 봐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남한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럴 때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저런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아니 근데 이거 배 같은 거는 더구나 내비
내비게이션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나침판 비슷한 거. 그런 거 GPS가 있어요. GPS GPS 있어 길을 다 한국까지.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제가 안 오죠. GPS는 있지만 그것도 또 이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서 안 막은 GPS를 또 새로 사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오려면 준비를 대단히 해야 된다니까요. 예만하게 뭐 나침판 안 돼요. 걸려 죽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그 망망대해를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게, 야, 거기 뭐 길이 훤하게 보이는 아니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길 노선까지 제가 이제 다 노선을 잡았어요. 이제 그냥 머리로 한 거죠. 이렇게 오면 안 돼.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지. 걔네가 오는 시간이 4시간 걸리니까. 아무튼 발견돼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경비정을 피해서 네. 이렇게 우회로를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네. 온다. 그래서 밤에만 항행하자. 낮에는 자자. 이런 식으로. 하루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해서 출발을 했네요. 네. 근데 오면서 그래도 해상에서 뭐 파도가 높거나 막 있었죠. 네, 자연 왜냐면 그때가 갑자기 이제 뭐 계절이 바뀌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날씨를 보고 떠났어요. 이틀의 날씨를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풍인가? 그런 게 불어가지고 거의 이제 오다가 가다가 그냥 막 이렇게 망망대 진짜 물 밑에 1000m인데 배가 한 척도 없어요. 그런 데서 이제 낮에는 자는 거예요. 일단 떠나서 그 경비처선을 무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밖으로 나와서 이거 배웠어요. 그걸 당장 배워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배를 네. 몰 수 있어요? 네, 배를 몰았어요. 같이 모고 그 이제 왜냐면 그 배가 사람이 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물을 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거든요. 그건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그냥 이제 물이 찼다가 그걸 뽑아주고 또 가다가 물이 좀 차면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뽑아주고 배 밑바닥 선반에 물이 차요? 네, 그걸 이제 이런 펌프식으로 해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하면서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있어야 된다.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거의 아침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이모는 자요. 멀미라서 뭐 되게 말이 아니죠. 근데 딱 도착해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낮에 그냥 배를 띄우고 이젠 자야지 하고선 마음이 편안하게 라면 먹고 그러니까 엄마 너 멀미하지도 않아? 저 원래 멀미 엄청 하는 형인데 하나도 안 해요. 정신이 너무나도 딱 서 있으니까 멀미가 다 안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그래서 엄마 약 준비도 다 했으니까 언제쯤인지 몰라. 먹을 거 먹어야지. 아 너는 태평하다 태평해.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상설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일본 배가 지금 이렇게 하얀 배 되게 큰 배 2개 앞에서는 큰 배가 오고 뒤에서는 좀 큰 배가 오는데 그 배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이제 계속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게 자꾸 느낌상으로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뗐어요. 이쪽으로 도망치는데 이쪽으로 또 따라오는 것 같고 저쪽으로 도망치는데 또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배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지금 혼자서 공격이 오는 줄 알고 막 이러다가 아니 난 남쪽으로 그냥 가자 해서 한참 항행해 보니까 그쪽은 이제 한 3, 40분을 항행하다 보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쭉 갈라지는 게 알리거든요. 그렇게 혼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이제 저는 38선을 지날 이제 선이 있잖아요. 그 직접 선이 아니니까 쭉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우회전 해서 들어설 때 한 밤 12시 되게 피곤한 시간에 서자. 그러니까 네. 남북 해상 경계선, 네, 그 38선을 네, 38선을 그게 그 GPS에 그게 보여요? 다 손이 찍히죠. 찍혀요. 네, GPS 그래서 책에 안 민 건 단속이에요. 체계를 밀어버려야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속초 양양까지 다 써 있어요. 그게. 정말. 네. 그래서 거길 딱 넘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이제 10시, 12시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 10시, 밤 10시 반쯤에 벌써 추격을 당했어요. 어디 추격을? 그러니까 한국이요, 북한이요? 북한에서. 벌써 오기 전에 벌써 우리가 GPS를 켜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큰 배가 벌써 따라온 거죠.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눈에 딱 띄었어요. 북한 해상 경비정이잖아, 네, 지금. 네. 어떻게 북한군 추격을 받은 거네? 네. 그때부터는 심장이 이제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네. 청지를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밤이라서 청지를 못 하는데 그때 또 파도가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파도가 되게 심해요. 그냥 이제 하늘 공중으로 올랐다 땅 떨어지고 하늘 공중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그런 파도였거든요. 그런 파도 속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죠. 큰 배니까 속도가 빠른데 대신 파도가 심하니까 오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배는 가랑잎이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운전을 잘못해도 뒤집히거든요. 구석에서 물을 퍼야 되는데 그 흔들림에 서지도 못해 발발 계속 이제 물을 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을 상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되게 좀 무섭고 섬찟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러다가 총을 사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맞을 수 있잖아요, 장동에. 그렇지. 이젠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늘에 되게 빌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딱 넘어서도 걱정되는 게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반짝반짝 불이 되면 이렇게 불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조명 비치면서 조명빛이 경찰 불빛 알죠? 반짝반짝 하는 게 완전 압을 줘요. 그게 사람 심리를 자극해요. 막 반짝반짝 하는 게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보면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그 북한 배에 지금 우리 자기들 예양이가 탔던 배가 지금 딱 네. 표적이 된 표적이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따라오는 게 우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배라는 게 아주 멀리 있어도 그게 불빛이 밤이니까 가까워 보여요. 되게 그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 만약에 우회전을 안 했으면 우린 잡혔어요. 네, 근데 우회전을 한 덕에 걔네가 우리를 따라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거의 이제 38선이 한 3시간이면 도착할 무렵에 우리가 포착됐으니까 2시간 반 동안 전투를 벌린 거지. 2시간 반을 우리가 그렇게 신장을 좋아했어요. 그러고 38선이 이제 GPS를 봤을 때 우리 배하고 엄청 작은데 그것도 30분 걸리는 거예요. 화났어요. 왜 이렇게 안 가? 다 왔는데 막 이러는데 딱 넘어서서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공간이 있어요. 그치. 바다에.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 구간에 또 오면 어쩌냐. 진짜 이제 남한 그쪽까지 오면 어쩌냐. 우리를 잡으러. 근데 38선을 손을 딱 넣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싹 넘어서니까 배가 이제 쭉 돌아서 가는 거예요. 추격하던 네, 배가 포기했어요, 우리를. LLA를 딱 들어서니까 네. 얘가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긴 한 게 우리를 추적했구나. 바짝바짝 거리면서. 이제 진짜 한 정말 30분만 다행이다. 있으면 우리가 잡혔거든. 근데 청지를 못하는 것도 이게 파도가 심한 데다가 어두우니까 그게 묘준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38선 개선인데 또 청지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절묘하게 그 밤에 38선에 도착할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맞췄어요? 시간을 그렇게 맞췄어요. 저는 사람이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는 선택을 최선으로 해야 되니까 저는 계획이 이제 낮 시간에 뜨지 말자. 이틀 동안 가는 걸 다 계획하고 낮 시간에는 엔진을 끄고 잤어요. 자고. 잤어요. 엔진을 시켜야 되니까 자고 서저녁부터 이제 항행을 하고 그 시간에 제가 도착할 시간이 12시부터 1시 시간쯤 거기를 도착할 것이다 했는데 그 시간을 맞췄지만 우리는 발견은 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계획하고 마음 먹은 대로. GP 거기 나오는 대로 강원도 속초 양양까지. 정말 제가 들어봐도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여자의 몸에서 저는 실제적으로 어디 한강 같은 데 막 이렇게 놀러 가면 빠지에 놀러 가면 여러분 막 그 너리는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도 강물에 뚝 떨어지면 나 이렇게 죽는 거야.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 파도와 전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 구명조끼 입었어요? 아이 그런 거 없죠. 제가 그때 절실히 느낀 건데 옛날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목숨을 바치고 용감히 싸우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용감히 싸울 수 있었는지 느꼈어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되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진짜 목격을 해보니까 좀 용감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사람 뭐든지 죽을 각오를 다해서 전심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부터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 예양 씨가 배를 타고 오기는 함경북도 경송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듣기는. 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사투리를 안 써요. 혹시 경성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어렵네요. 경성말이 어렵답니다. 그럼 고향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예요? 저희 고향은 함흥이에요. 함흥 친구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평양 말이거든요. 맞죠. 평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양 말씨하고 남한 말씨가 어딘가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23살인데 7개월 만에 제가 너무 편할 정도로 이 친구는 사투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은 평양이고 대학을 그러면 다녔다고 하던데 어느 대학을 다녔죠? 체육대학에 다녔어요. 평양 체육대학에. 평양 체육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나요? 저는 전공이 탁구를 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진짜 탁구만 해가지고 체육적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거든요. 다른 그래요? 걸 해보고 싶어요. 그 다른 거는 뭘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한국 사회에 와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졸업하면 그렇게 뭐 인식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걔 하면 알고 다 있었어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인기가. 네, 제가 지금 아마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있는 아니요. 사람은 알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래요?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지만 여기 와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 사회에서는 진짜 모르고는 못 살겠다. 얘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네. 얘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거든요. 이제 배워보니까
이제 용어도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배웠던 거하고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또 틀리고 네. 역사도 틀리고 네.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우지 않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을 벌어도 저는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나오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대학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KBS를 북한 TV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전기는 어떻게 잘 틀어나요? 아, 그게 중국에서 이제 다 TV도 들어오고 배터리도 다 들어오다 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판이 있잖아요. 네. 비판에 충전을 걸면 배터리가 이제 뭐 한 두세 개 되면 그걸로 24시간 TV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태양열 발전기로 전기를 모아서 네. TV를 그렇게 돌려봤다라는 네, 건데 맞아요. 지금 함경북도 경성이라고 했죠. 네. 거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파장이 간다는 건 저는 정말 오늘 처음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항해도라든가 평안도 우리 38선 이북 지역의 평양 아래쪽으로만 파장이 잡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TV를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TV 하나는 장롱에 넣어뒀다가 그 TV는 꺼내서 채널 조정을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통신사에 가서 예. 채널을 고정을 안 하고 잡아볼 수 있게끔 그런 TV를 넣어놨다가 몰래 보곤 했다라는 건 내가 들었지만 이 친구처럼 저 위에서 한국 거를 봤다는 거는 전 정말 놀랐습니다.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의 파장이 세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아, 얼만큼 이 높이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게 대비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14년도부터 평양 가서 살면서 대학 다닐 때 네. 혹시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 뭐 한국 영화라든가 드라마 본 기억 있어요? 볼 수 평양에서는 있었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 평양에 좀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아, 그래서 그때 은양 씨는 네. 못 봤고 그냥 말로 곰잔디 나오는 영화 봤어? 막 이런 얘기로 많이 하긴 하고 노래까지는 조금씩 들었는데 그때 저 14살에 핸드폰을 쥐고 다녔어요. 아. 우리 집 엄마가 또 제일 초창기였으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 연결가 안 되니까 어차피 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또 녹음을 해서 이 노래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내려와서야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 아, 집에 와서는 네. 그래도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 비디오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보고 TV로 보고 그때 본 한국 드라마가 어떤 거 봤죠? 겨울연가. 겨울연가. 그 겨울연가는 저희 때부터도 쭉 그냥 네, 겨울연가, 어. 가을연가, 뭐 상속자들 막 이런 영화. 상속자들 보면서 어땠어요, 마음이? 저는 그 배우가 이민호 이민호. 배우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 역시 진짜 멋있긴 하지. 지금 월드클래스로 완전 멋있어요. 엄청난 배우지. 멋있어요. 그냥 멋있다고 보는 것 뿐이죠. 아. 뭐 팬은 아니고 아무튼 아. 그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 그 사람이. 상속자들이 나오는 그 삶이 믿겨졌어요. 아, 한국은 진짜 저렇게 그렇죠. 살아? 의심 하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보면 영화를 제가 많이 봐보다 나니까 물론 이 빈부 차이가 심한 것처럼 되게 호화로운 사람들의 삶을 이제 영화로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렇지만 구석에 이제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이게 볼 때 꾸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되게 진실되게. 진실감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영화는 되게 진실감이 없어서 저는 안 보고 솔직히 누가 너 우리나라 배우 누구 알아 하면 저는 모르거든요. 미안한데 나 영화 못 봤어. 너는 그럼 무슨 영화 보는데? 하면 중국 영화 보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었어요. 왜냐면 북한 애가 북한 영화를 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너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화면을 딱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영화를 왜 저렇게 찍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요, 볼 재미가. 머리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국 드라마를 본 걸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안 본다. 때때로 어떻게 뭐 강연을 하다 보니까 북한 영화의 한 자막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우리는 봤을까? 그래도 그것도 불이오면 또 그건 영화 한다고 켜서 봤어요. 그때는 그때야 또 정말 달랐대. 옥수수 40알 뭐 구워 먹던 시대, 빵 한 조각 넣고도 눈물로 지금 뭐 서로 나눠 먹으면서 입에 넣어주려고 막 그런 걸로 보니까 야, 정말 저런 걸로 세뇌를 당하고 살았다는 게 진짜 많이 좀 허무하죠. 그렇다면은 북한 친구들 속에 한류가 어느 정도 지금 퍼져 있어요. 다 우리 MZ세대는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MZ세대도 다 보고 뭐 우리 엄마도 다 보려면 그런 사람들 다 보죠. 간부들이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간부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알 만큼 다 알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혹한 북한 친구들 속에서 요즘 보면 뭐 김정은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가 네. 뭐 평양 문화 보호법이라는 것을 그죠.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양 사람들 속에서 또 지방 사람들 속에서 한국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2014년도에 핸드폰을 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학생 애들이 다 연애를 해요.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는데? 남자들은 개야? 너 진짜 남자들 휩쓸리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런 남자들 다 네. 믿지 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바보였어요. 어머니 꼴 때린다. 네, 남자들 뭐라고 말 시키면 되게 땡땡거렸어요. 제가 뭐가 되는 것처럼 좀 어이가 없죠. 그때 넣고 보면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전화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런 거 있죠. 얘가 이 못된 애다 하면서 한번 꺾어보자 막 이러면서 어린 애들이 또 널림으로 전화 오는 거 있어요. 충진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봉 씨 전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한국 영화를 봤으니까 드라마를 봤으니까 내가 귀가 잘못됐나 하다가 네 맞아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말이 자동으로 나간다고요. 상대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신데요? 그리고 거기 도대체 어디예요? 하면 여기 한국인데요. 서울인데요. 하고 널렸다가 아, 저 사실 여기 청진이에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말을 쓰니까 기분이 나빠요. 놀리는 그래가지고 것도 예, 아니고. 저는 이 까죠. 그럴 때 평양말 다시 바꿔요. 그때는 너 개성 사투리 되게 잘 쓴다 하면 개성이라면 그치, 많이 지방이잖아요. 네. 비슷하지. 그러니까 사투리를 잘 쓴다 하면 되게 딱 무한 줬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게 무한 쓰고 왜 전화했는데요? 하면 그냥 알고 지내자고 전화했다고. 그럼 너 진짜 바보네? 나를 왜 알고 지내자고 하는데 나 공부해야 돼 바빠 하고 뚝 끊어버리면 저는 끝났어요. 그렇게 바보였어요. 엄마가 지금 교육을 그렇게 줬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이 되게 풍이 들었고 그런 거 있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고 궁금하지. 그리고 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연애를 하면 단둘이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별이 참 멋있네. 그리고 우리 진짜 이렇게 헤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한다고요. 애들 속에서. 아, 진짜.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 딸의 삶이. 우리 MZ세대니까. 그러게. 그러다 보면 물이 자연히 먹고 나만 말투 쓰는 게 멋있어 보이고 머리를 또 나만 스타일로 하는 게 또 멋있고 옷차림을 또 나만식으로 또 참 입는 게 멋있고 머리 남한 스타일이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원래 북한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칠 수가 없죠. 그죠? 네. 근데 다 풀어 헤치고 머리가 되게 예뻐요. 내가 여기 와서 봤는데 단발머리는 이제 엄청 예쁘게 하고 다 보면 이제 미용사들도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경쟁이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를 딱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도 이제는 네. 한국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저번에 보니까 김정은이 머리 많이 따라 하던데. 그거는 왜냐면 우무하러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아, 강요하는 거예요? 예, 군대는 무조건 그 머리 해야 되잖아요. 군대 머리 기르게 됐잖아요. 원래는 이제 죄인처럼 다 깎았었어요. 맞아, 반반 깎아야 근데 됐어. 지금은 허용이 됐어요. 머리를 기르게 됐어요. 그게 참 다행인 거죠. 기르게 되면서 머리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깎고 뒤를 쭉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 김정은이처럼? 네. 그거는 이제 일부 군인들이 하는 거고 일반 사회 사람들은 제가 평양 뭐 종합대학 애들도 친구가 있거든요. 그 남자인데 걔도 보면 헤어에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야 남자가 뭐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니? 하니까 넌 내 머리 봐. 일반 머리 같아? 하고 보면 나만 머리예요. 약간 굽히고 그리고 앞에가 착 내려오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게 좀 불큼해서 하는 머리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해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네. 아프다? 혹은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쪘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아프다고도 생각하죠. 아프다고도 생각을 네.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저렇게 먹으면 좋아? 배가 저 옷이 맞는 게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좀 솔직히 저희는 MZ세대잖아요. 저는 왜 도대체 김정은 원수님 만세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할머니 김정일 장군님 만세 왜 선물 타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뜯어 먹을 거야. 그냥 왜 인사해야 돼? 너 고맙잖아 이거 주면 그러면 어이 왜? 근데 먹으면 되지 왜 인사까지 하면 복잡해 그래? 그때부터 안 입고 왔어요 저는. 지금 북한에서 유행되는 한국 노래 어떤 거 있어요? 한국 노래 되게 많죠. 백지영이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임영웅이도 되게 좋아하고. 임영웅이까지도 지금 북한이 다 알아요? 그죠? 알죠? 하긴 KBS를 본다고 하니. 백지영이는 되게 그때 엄청 예쁘고 막 그랬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났어요. 네.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를 남자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픈 감을 느꼈어요. 그때. 나는 충격이다. 임영웅이까지도 벌써 북한에 전파가 됐다. 저는 임영웅이 팬이에요. 네, 임영웅 예. 한국
물건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개성공단 있을 때 막 초코파이가 유행이 돼서 네. 막 많이 가기도 했고 하는데 요즘 봉쇄가 되었는데도 그래도 한국산 물품들이 올라가나요? 한국산 물품이 개성공단이 차단되면서 아예 못 들어오잖아요. 네. 이전에는 한국산이면 최고의 물품이었어요. 그렇죠. 최고로 네. 진짜 좋은 거고 한국산이면 뭐든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인식에는 한국 물품, 한국 옷, 한국 화장품 되게 인기예요. 근데 그게 못 들어와요. 저도 한국 화장품을 써가지고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얼굴이 화사하고 이게 피부가 좀 톤이 좋아지고 해서 그거 발랐을 때는 사람들이 아, 너 피부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말을 되게 들었어요. 뭘 바르지? 어떻게 유리알 같지?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코로나 들어서면서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거칠어지는 거예요. 바닷가니까. 또. 그러고 사람들이 그전엔 되게 예뻤는데 얼굴색이? 근데 약간 좀 안 좋아 하면 기분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해요. 왜 안 들어오는데요? 상품이 못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엄청 비싸도 살 거예요. 빨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막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쁜 예양 씨의 정말 거울 같은 반들반들한 피부를 보여드릴 수 없어 참 안타까운데요. 북한에서부터 한국 화장품을 썼다는 이 친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MZ세대 통일에 대한 관점은 어때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단호하게 그냥 그게 2012년도에 통일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핵을 계속 써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핵을 안 개발하면 우리나라는 쉽게 못 키운다. 너희는 진짜 옛날 노예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핵을 생산하는 것은 너희를 지켜준다.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는데 그 인식이 뭐가 안 들어가요.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뭔 헛소리야. 너 정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지금 굶어 죽어도 상관 안 하잖아. 너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 우리한테. 이런 인식이 꽉 차가지고 되게 팽팽해요. 지금 주민 사람들이 살짝 탁 하면 터져요. 이제 뭐 복간이 동무 뭐 잘못했어? 어쇼 막 이러면 나 못 가. 나 죽여 이 자리에서. 보안원 에게 그렇게 네. 막 대들어요? 있어요. 반항이라는 거 하지. 안전은 당황해요. 근데 끌고 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조용히 이것만 하면 되니까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면 안 가! 막 이렇게 자기 편에서 큰 소리 쳐요. 나를 데리고 가겠으면 나를 죽여!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밟고 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저는 그런 걸 봤었어요. 요즘 북한 주민들도 강경하게 저 당해봤잖아요. 안전원들 되게 짜증나게 놀아요. 이제 청년동민 애들도 더 짜증나게. 걔네는 진짜 안전원은 그래도 무기를 쟀다고 그래도 그런다 치고 걔네는 뭐예요 도대체. 그래. 근데 나보고 뭐라 하니까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안전원들 저도 이렇게 막 당해봤잖아요. 그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너 이렇게 뭐 이런 걸 문건을 작성하려고 한다고 중고를 자꾸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써. 네? 저기 이렇게 쓰면 불리할 것 같은데 저한테 잠깐만요.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싸워요. 밤새 말로 싸웠어요. 굴 하나도 안 쓰고 말로 싸워서 너무 피곤하니까 야, 너 책임자한테 가. 나는 너한테 못하겠어. 선을 들었어. 막 이렇게. 저도 봤을 땐 안전원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법을 좀 어지간히 좀 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당하고 하니까 걔네가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걔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배심이 생기고 너희는 결국엔 돈을 벌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돈만 주면 입이 찢어지고 또 엄청 이름을 부르면 또 이렇게 친근하게 군단 말이에요. 뭐구라 쓰라 하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북한에서 KBS를 방송을 봤다면은 혹시 우리 탈북민들 본 적 있어요? 그죠. 봤어요? 네. 혹시 저 본 건 아닐까? 저는 기억이 난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 했을 텐데 그때 탈북민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맞아. 이렇게 막 선전을 했었어요. 그때 자기는 진짜 꽃제비 알죠? 꽃제비처럼 살다가 이제 남으로 넘어오게 돼 인신매매를 팔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듣게 됐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가정을 진실하게 다 말을 해주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지? 저런 사람이 저기에 가서 저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한국에 가서 저렇게 성공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기에서 제일 힘을 받는 거죠. 아, 탈북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네. 막 이런 걸 신심을 가지게 되고. 북한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절대로 안 내보내죠. 절대로. 탈북자에 대한 건 일체로 한국 무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탈북했다. 막 이런 것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무참히 처리하죠. 탈북자의 가족들을? 네. 그리고, 진짜요? 네. 요즘은 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사례가 이제
다 모의부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딱 해서 직접 우리 사람들이 보게 안 해줘요. 그걸 보면 마음이 동기심이 생기니까 절대로 보여 안 주고 그냥 이제 몰래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거든요. 우리처럼. 몰래 보는 사람들이 아마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다 저희처럼 용감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두 명 오는 거 소수지만 그래도 합치면 큰 힘이 될 것 같고 통일이 빨리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향 씨랑 정말 긴 시간 동안 북한의 최근 실상에 대해서 진짜 이 친구가 작년 10월에 왔거든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서부터 한국까지 2일간 딱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정말 북한 사람이라고 그냥 말해도 될 만큼의 이 친구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여기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와서 이런 삶을 누릴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기회를 많이 주셔서 기대에 꼭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또 크고 받고만 살지는 않아요. 꼭 보답 드릴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너무 원하고 간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게 자유를 찾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서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향 씨 앞으로 성공적인 정착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예향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